자크 라캉의 정신분석 시리즈 중에서 제14장 담론의 내 형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라캉이 어떻게 주체 간의 관계와 사회적 유대를 설명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네 가지 담론으로 구분하는지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라캉은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상징적 네트워크의 표현 양상을 네 가지 담론으로 구분합니다. 이 네 가지 담론은 각각 주인의 담론, 대학의 담론, 히스테리의 담론, 분석가의 담론이라고 불리며, 각 담론은 네 가지 대수 기호를 포함하는 특정한 알고리즘으로 표현됩니다. 이 기호들은 마스터 기표, 지식, 분열된 주체, 잉여의 즐거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호는 S1, 즉 마스터 기표입니다. 이것은 지배적인 기표, 즉 사회에서 권위와 의미, 정체성, 그리고 질서를 나타내는 상징적 요소입니다. 마스터 기표는 사회적 일관성과 통제력을 창출하려는 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호는 S2, 즉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담론, 언어, 문화적 노하우들의 집합체로 마스터 기표가 가지는 권위를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기호는 분열된 주체, 즉 달러 표시입니다. 이 주체는 욕망과 무의식, 그리고 근본적인 결핍과 분열을 내포한 존재입니다. 언어를 통해 존재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며 항상 무언가 결여된 부분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호는 소문자 A, 즉 오브제프티 혹은 잉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작은 대상은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끊임없이 추구하는 잃어버린 욕망의 대상을 나타냅니다. 욕망의 원인이자 주체의 활동과 노력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이 네 가지 기호를 바탕으로 각 담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의 담론입니다. 이 담론에서 중심이 되는 위치는 타자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주인의 자리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마스터 기표가 지식을 지배하고 분열된 주체가 오브제 뿌띠아를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인의 담론은 가장 근본적이며 전통적인 담론으로 지배와 권력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담론은 지배, 억압, 그리고 소유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건 영주와 농노의 관계, 혹은 사장과 직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위적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주인의 담론은 권위를 중심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의 담론입니다. 이 담론은 주인의 담론이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생성됩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위치는 지식이며 마스터 기표는 분열된 주체를 지배하는 위치의 노드입니다. 대학의 담론은 지식을 체계화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학문, 과학, 그리고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담론은 지식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학 담론은 객관성, 효율성, 합리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때로는 현실과의 괴리나 비판적 사고의 부재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강의, 과학 연구, 전문가 시스템 등이 대학 담론의 좋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 담론은 히스테릭의 담론입니다. 이 담론은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분열된 주체가 마스터 기표를 지배하고 오브제 뿌띠아가 지식을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히스테리 담론은 주인의 담론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띠며 질문을 통해 불안을 유발하고 기존 권위에 도전합니다. 히스테리 환자는 지식을 의심하고 주인의 권위를 문제 삼으며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 담론은 불만, 의심, 불안과 같은 감정을 특징으로 하며 기존 사회 질서를 흔들고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회운동, 예술, 정신분석 치료에서 환자가 질문하는 모습이 히스테리 담론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가의 담론입니다. 이 담론은 히스테릭 담론에서 다시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담론에서 분석가는 오브제 뿌띠아의 위치를 차지하며 대상의 역할을 맡습니다. 즉,
분석가는 환자의 욕망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분석가의 담론은 주인의 담론과는 정반대 위치에 있으며 정신분석이 권위와 숙달 시도를 약화시키는 파괴적인 실천임을 강조합니다. 이 담론은 정신분석 치료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분석가는 히스테리 환자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주면서 환자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해석, 전이, 그리고 주체화 과정을 거치며 환자가 자신의 욕망과 결여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정신분석 치료 자체가 분석가, 담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락항의 4가지 담론은 각기 다른 사회적 관계와 주체의 위치, 그리고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4담론은 사회 속에서 권력, 지식, 저항, 그리고 치료라는 다양한 양상을 통해 인간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담론의 구조를 반복해서 떠올려보고 실제 사회적 상황이나 심리적 현상에 적용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락항의 담론 4형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